반갑습니다. 해커스 시험 중국어 전문가 중전한 김동환입니다. 총평 강의 시작하기 전에요. 이 화면에 링크 하나 떠 있죠. 그 링크 따라 들어가시면 추가 문제 자료 받아볼 수 있으니까 추가 문제 자료 받고 또 화면으로 오셔가지고 저랑 이어서 총평 강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매달 총평을 촬영하고 있고요. 지난달 같은 경우는 시험 보는 날 비가 왔어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씨 속에서도 시험 보고 오신 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오늘은 뭐 그렇게 날씨가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날씨가 좋으면 좋은 대로 또 시험 보러 가기 싫죠. 그래도 더워지기 전에, 막 비도 내렸는데 더워지기 전에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보고 오신 분들 제가 고생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랑은 총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6월 우리 HSK 5급은 어떻게 출제가 됐을까요? 일단 전체적인 총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듣기는요, 오늘 시험은 특히나 선택지가 많이 길게 출제가 됐습니다. 일단 선택지가 길게 출제가 되면 시험 보는 학생의 체감 난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냥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선택지가 길었지만 대화 내용은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독해의 경우는 역시 오늘 시험에 역시 어휘가 어려웠죠. 그렇죠? 매번 어휘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휘가 어려움으로 인해서 시간 부족 현상이 항상 생기죠. 쓰기 같은 경우는 어법은 간단하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오늘 6월 시험에도 지난 5월 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그대로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요, 계속 지난달에 나왔던 문제가 이번 달에 나오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제가 매달 이렇게 제공해드리는 총평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바로 지금 총평을 확인하시고요. 우리 지난달 총평을 확인하시면 동일한 문제가 있다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듣기, 독해, 쓰기 영역별로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요, 중잘남이 찾은 중국 표현. 우리 HSK 5급 시험에는 현재 중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 트렌드 어휘들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HSK 5급의 필수 어휘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어휘가 또 출제가 됐어요. 이런 어휘들은 그래도 우리가 중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알아야 되고,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앞으로 시험을 한 번 더 준비해야 된다, 나는 다음 달 시험을 준비한다 하시는 분들 꼭 여러분 이 어휘 기억해서 시험 잘 보고 오시라고 중잘남이 추가로 준비해봤습니다. 시험에 다시 출제될 트렌드 어휘 저랑 같이 5개만 분석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시험에 나왔던 어휘들입니다. 첫 번째, 리, 리앙, 쉰, 리에 나와 있죠. 웨이트 트레이닝이란 뜻입니다. 우리도 많이 쓰죠. 그렇죠? 건강 챙겨야 된다,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 거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이 어휘, 콰이, 띠. 뭐 이거는 정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띠, 이 두 번째 글자 띠가 5급 동사입니다. 누구에게 건네주다, 전달하다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 콰이띠는 빠르게 넘겨주는 거니까 택배 이거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어휘 표현, 회싱汽车 나와 있죠. 전기 플라잉 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어휘가 오늘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자, 이 네 글자는요, 앞에 있는 페이라는 글자와 처 이렇게도 줄여서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전기 플라잉 카 오늘 시험에 출제가 됐고요. 자, 그다음 네 번째입니다. 파오토이 후우 나와 있죠. 심부름 서비스. 정말 내가 내 다리로 걸어 다니면서 서비스하는 거니까 심부름 서비스 요거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렇죠, 한 가지의 물건을 직접 배달해 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어휘. 여러분들 중국에서, 중국 비단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지금 바이러스란 단어죠. 빙도 정말 많이 쓰죠. 지금 우리도 바이러스. 제가 사실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 장소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벗고 강의하는 것도 이젠 좀 어색해질 만큼 항상 우리가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마스크 쓰고 있는 현재를 살아가는 코로나 시대의 우리들에게 중요하게 부각된 단어가 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윈은요, 왕루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윈, 쥐찬 하면 이게 바로 뭐죠? 그렇죠. 친구들과 이 영상 통화하면서 같이 뭐 맥주를 마신다거나 아니면 밥을 먹는 거, 만날 수 없으니까 온라인상에서 어떤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오늘 시험에는요, 윈 요게 출제가 됐습니다. 쭈팡, 여기서 위는 여러분들이 화상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화상으로 뭐 하는 거죠? 회식하는 거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화상으로 내가 뭐 하는 거죠? 집을 보는 겁니다. 직접 부동산 사장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화상으로 집을 보고 집을 결정하는 그런 걸 위인 쭈방이라고 한다는 것. 자, 이런 어휘들은 배정된 5급 어휘는 아니지만 트렌드 어휘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추가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신나게 저랑 같이 우리 듣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부터 몇 번까지
30번까지는 어쨌든 대화문이죠. 짧은 대화 20개, 긴 대화 10개가 출제가 되는데요. 오늘 시험에 역시 긴 선택지의 의미를 파악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지난달 총평에도 썼던 문장이거든요. 결국은 뭐가 필요하다? 독해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무기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야 싸울 어떤 힘, 용기가 생기죠. 무기 없이 나가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네, 실패하게 되겠죠. 그래서 독해력을 요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역시나 지문의 소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5급의 트렌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을 그대로 들려주는 문제 역시 나왔습니다. 31번부터 45번까지는 역시 설명문의 지문이 증가한 추세였고 그리고 점수를 주는 7문제는 꾸준하게 출제가 됐다. 이 점수를 주는 7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제가 인터넷 강의 그리고 현장 강의에서 매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5문제가 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중에 7문제, 6문제가량은 맞출 수 있게 문제를 출제합니다. 바로 누구를 위해서? 230점, 230점 이하인 학생들을 목표, 이렇게 230점 이하를 목표로 하고 공부하시는 학생들을 위해서 시험은 쉬운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만 계속 보면서 본인이 평소에 공부 안 하는 거에 대한 핑계로 5급이 너무 어려워 이런 핑계로 삼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점수 준이 7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는 중잘남의 현장 강의,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도 많이 강조했어요. 이렇게 우리 듣기는 듣고 푸는 문제이긴 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걸 들었을 때 내용 파악이 안 된다? 뭘 들어야 돼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인터넷 강의 수강생들 그리고 현장 강의 학생들이 많이 좋아하는 저의 자료 중에 하나가 바로 소리학습법을 익힐 수 있는 소리학습지 자료를 좋아하는데요. 이 소리학습은 의미 파악이 안 된 문제를 소리에 의존하여 정답을 찾는 방법입니다. 출제자는 우리한테요 3가지 소리를 출제해요. 첫 번째는 잃지 않은 소리, 정답이 그대로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걸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이걸 어떻게 발음해야 되죠? 위에치가 아니라 르어치가 아니라 위에치라고 읽을 수 있는지, 그렇죠? 발음 위에치라고 발음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소리 측면에서는 잃지 않은 소리죠. 그리고요 유사한 소리가 출제가 됩니다. 얘를 듣기에 들려주고 얘가 정답이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물론 듣기에는 이렇게 완전히 해석해야 되는 문제도 출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중국어를 공부한다. 텍스트도 많이 학습해야 되지만 사운드, 소리도 많이 학습하셔야 되고 그 소리를 학습할 때는 잃지 않은 소리, 유사한 소리, 다른 소리로 나눠서 소리를 학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시험에 출제된 유사 어휘 표현들 한번 저랑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듣기 1, 2부분 대화형에 출제된 중요 어휘 저랑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이런 어휘가 출제가 됐습니다. 발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종반 후照이렇게 발음하셔야죠. 그래서 종신반이장 후照다시 뭐 해야 된다? 여권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꼬치. 자, 이러한 표현을 가지고 정답이 앞에 나왔죠. 자, 그다음 早上不好. 자, 不好 같은 경우는 나쁘다가 아니라 뒤에 동사 나오면 동사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나초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출제가 됐고요. 중잘남이 오늘 총평 강의 앞부분에서 강조한 그 단어 있죠? 快递. 자, 요것도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시설 설비를 뭐 해야 된다? 외시우 아주 중요한 우리 5급 동사죠. 그 다음 내려가서 이런 표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주 쓰는 한국어 표현이 아니지만 이 설계원, 셔지, 유엔 이렇게 해서 이 단어도 정답 체크할 수 있게 출제가 됐고요. 헌, 이와이, 그쵸. 뜻밖의 사고라는 명사도 있고 의외다라는 형용사 뜻을 갖고 있는 어휘도 출제가 됐습니다. 자, 젠지, 그렇죠. 젠지 어떤 의미 있죠? 겸직하다. 提前出发, 下载 이런 어휘 표현들까지 다 출제가 됐고요. 자, 요거는 웨이트 트레이닝 중잘남이 앞부분에서 강조했던 어휘입니다. 자, 이런 어휘들이 듣기 1, 2부분 대화형의 출제가 됐고요. 자, 이제 듣기 단문에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런 내용이었어요. 엄마와 아이가 영화관에 가서 뭐 하는 거죠? 표를 사는 거였는데요. 딱 보니까 엄마는 내 아이가 키가 너무 작고 어려가지고 표를 살 필요가 없다라고 그동안 여겨왔나 봐요. 그냥 내 표만 사가지고 같이 들어가서 영화 봐야겠다. 그런데 영화 표를 판매하는 사람이 딱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키가 큰 거예요. 그래서 아이도 표를 사야 된다.
라는 이 말을 직접적으로 강하게 하지 않고 외완더 우회적으로 돌려가지고 말을 했죠. 자, 그런 듣기 지문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으로 나왔던 유사 문장을 보면 孩子需要买票 그쵸? 요게 출제가 됐고요. 沟通要讲究方法 소통은 해야 된다, 중시해야 된다, 어떤 것을 방법을 이렇게도 출제가 됐습니다. 두 번째, 요거 어려웠던 글자였죠. 사실 내가 눈으로 보면 그나마 좀 어느 정도 비행 자동차 뭐 이렇게 유추할 수 있지만 얘를 듣고 풀어야 되니까 난도가 높았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뭐 할 때 차가 많을 때, 그 다음에 요것은 가능한 거죠. 어떻게 가능하다가 출제가 됐어요. 이거는 운행하다라는 뜻이고요. 하늘과 그 다음 땅에서 다 운행 가능하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 할 수 있다? 정단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거? 물류 운송업. 요게 또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지문에 출제가 됐던 거는 바오토의 부우가 출제가 됐고요. 부우 질량. 자, 요걸 이제 정답을 체크했었어야 되는데 문제 이 마이띠에 요 글자가 문제에 들려가지고 문제를 듣고 풀어야 했다면 좀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었어요. 마이띠에는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죠? 포인트. 자, 그 다음 이어서 용, 소지, 샤단 뭐 이런 표현들까지 출제가 됐습니다. 듣기 마무리 짓고요. 저랑 같이 독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는 어려워요. 제가 이제 뭐 총평 촬영하러 오기 전까지도 수강생들과 소통을 하고 저한테 많은 분들이 뭐 메일로 감사의 메일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으로 가장 많이 오는 게 선생님 제가 독해 이렇게 풀고 지금 나왔어요. 근데 합격할 수 있을까요? 다음 달 시험 또 접수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이메일도 많이 받거든요. 저의 속마음은 시험을 내가 보지 않았는데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들지만 그 이메일을 보내는 학생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답답함을 저한테 호소하는 이유는 이 5급 시험 같은 경우는 시험 보고 나오면 4급 같은 경우는 시험 보고 나오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지금 정답을 체크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죠. 그러니까 그런 내가 직접 느끼는 느낌이 중요해요. 자격증 시험은. 그런데 5급 시험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 정답을 체크하면서도 확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보고 나와서 합격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 답답함에 저한테 메일 보내는 학생이 많을 거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 HSK 5급 시험은 5급 어휘가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6급 어휘도 출제가 되고요. 급수 외 어휘까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보러 가면 확실하게 아는 단어, 그리고 봤는데 뜻이 생각이 안 나는 단어, 이렇게까지만 있어도 어느 정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는 단어, 봤던 단어. 그런데 봤던 단어는 뜻은 생각 안 나지만 그래도 막 불안함을 갖다가 만드는 그런 단어는 아니잖아요. 봤던 단어니까. 그런데 아는 단어, 정확하게 아는 단어, 그리고 봤던 단어, 그리고 모르는 단어까지 시험지에 있으니까 더 불안함이 커지죠. 독해는 이렇게 아는 단어, 그 다음 봤던 단어, 그러니까 내가 까먹은 단어, 그리고 모르는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독해 일부분 같은 경우는 그나마 지문 밖에서 정답의 근거를 찾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 지문 밖이라는 건 바로 뭐죠? 여러분의 머릿속. 그러니까 중잘남의 강의에서 이렇게 어휘 외워라 라고 하는 대로 어휘를 외워서 여러분들이 그 내공을 많이 길러가지고 시험 보러 가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의미를 파악해서 정답을 찾는 문제. 이거는 역시나 독해력이 필요하겠죠. 독해 일부분은요,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공부를 확실하게 많이 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에요. 독해 2부분, 3부분은 지문 내에서 정답의 근거를 찾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는 하나 왜 어렵죠? 단어가 많이 어렵게 출제가 돼서 이제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입니다. 6급 어휘, 5급 외 어휘까지 등장하기 때문에 5급 어휘도 다 외우지 않고 시험 보러 갔는데 낯선 어휘가 막 등장하니까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럴수록 더 정확한 독해 능력, 독해 방법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리딩 스킬이라고 하죠. 이렇게 지문의 앞만 보고 읽어서 독해 정답 찾죠. 이러한 스킬은 5급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외워야 될 문장 그리고 해석해야 될 문장을 정확하게 독해하셔야지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는 추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험에 나왔던 우리 지문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수, 자, 요로 관련된 지문으로요. 주청, 요게 또 출제가 됐고요. 짜위, 이건 중잘남이 수업 때 했던 어휘입니다. 심지어 제 자료의 앞에 정답도 뭐가 정답이다. 이 목적이 그대로 정답이었죠. 짜위는 어디 있다.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어디에 달려있다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는 중국어에서는 어떤 글자 써요? 외위라는 글자를 씁니다. 우리 짜의 위는 어디에 달려있다라고 체크할 수 있어야 되는 중요한 동사죠. 똥,쪼 뭐 이런 것도 유사 정답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지손가락에 대한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是否 정답 味道. 그 다음 짜의 快즉 发明之前 이런 글자들. 그 다음 요거 뒤에 있는 요 글자 가지고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중잘남이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죠. 인터넷으로 방을 보는 겁니다. 펀펀 잇따라 여기저기서 요 글자로 정답이었고요. 쪼앙, 쾅, 윈용 다 정답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랑 누구로 하여금요. 租房这件事 이 일로 하여금 어떻게 변하게 하는 거죠? 더욱더 간단해지게 하는 거죠. 그 다음 쪼어 빙즈 관련된 지문도 출제가 됐습니다. 이 지문 지금 여기 화면에 있는 순서랑 실제 시험 지문의 순서는 다를 수도 있어요. 제가 다 외워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 좀 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독해 2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독해 2부분은요. 좀 빠르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耳朵对于猫来说很重要. 이렇게 정답을 체크해야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지문은 오늘 시험 보고 오신 분들은 화면을 멈추고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러한 지문을 읽고 이렇게 정답을 체크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험에 나왔던 독해 이 부분 중에요. 두드러진 특징은 정말 이 HSK 5급 시험이 기출문제도 기출문제지만 문제를 새로 만들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이 2020년 12월에 나왔던 그 신문 기사 관련된 게 그대로 이제 출제가 됐죠. 상해에서 여러분들요 지하철 같은 거 탈 때 우리가 휴대폰 같은 걸로 영상을 보는데 소리를 뭐 하면 안 된다? 여기 나와 있죠? 와이팡. 그러니까 이어폰 가지고 듣는 건 상관없는데 그냥 소리를 옆에 있는 사람도 다 들리게 켜놓고 핸드폰에서 소리가 나오게 듣는 건 안 된다. 관련된 지문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읽고 내가 정답을 체크해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문의 근거가 명확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하나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셔야 될 거는 이렇게 HSK 5급은 정말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독해 2부분 마무리 짓고요. 독해 3부분 들어가겠습니다. 두 지문만 중잘남이 외워가지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눈길에서 이 시합을 한 거죠. 아빠하고 아들이. 그래서 谁走得更直 누가 이렇게 얼음판 위에서 나가는 거니까 눈길 위에서요. 直하게 곧게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요. 格外小心 이런 글자들. 오늘 독해 3부분 단문 독해는요. 선생님 단문 독해나 장문 독해인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독해 3부분 지문이 엄청 긴 지문이 아니었어요. 오늘은 정답도 보다 명확하게 보이는 그런 지문이 출제가 됐습니다. 요 글자는 몰라도 풀 수 있는 글자였어요. 바로 누구였죠? 그렇죠. 운전기사였습니다. 운전기사. 그 운전기사가 뭐를 가지고 있었어요? 관찰, 관찰리, 관찰력을 갖고 있는 그런 지문이 또 오늘 시험에 출제가 됐죠. 자, 독해 3부분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랑 같이 본격적으로 쓰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기는 91번부터 98번까지 문장을 완성하는 거였는데요. 5월과 뭐 비슷한 난도로 출제가 됐어요. 심지어 똑같은 문제도 한 문제 있었다. 기본 구문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기본 구문은 이 주어수로 목적어를 파악하는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근데 주어수로 목적어만 나열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어를 꾸며주는 어떠한 복잡한 수식성분, 수어를 앞뒤에서 꾸며줄 수 있는 수식성분들, 그리고 목적어를 앞에서 수식하는 수식성분들. 그래서 이런 수식성분의 뭐를 많이 묻는 문제가 출제됐다. 순서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한국어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한국어로 나열이 되지만 내가 정확한 중국어의 문장 수식성분의 순서를 배웠어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물론 어휘력은 당연히 바탕이 됐었어야 돼요. 자, 쓰기 1부분 이렇게 기본 구문이 많이 출제가 된다. 이어서 여러분들 쓰기 2부분, 오늘 단문 쓰는 것 같은 경우는요. 평이하게 출제가 됐고 99번은 뭐 그렇게 어려운 어휘들로 출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쓰기 1부분 저랑 같이 이제 문제를 좀 확인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저는 지금 화면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나 내가 시험을 한번 더 봐야 된다. 아니면 나는
중잘남을 지금 영상으로 처음 만난다. 그런데 그냥 혼자 공부했다. 방법이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중잘남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기 1부분 통합사고 올려 같이 한번 쓰기 1부분 문제 푸는 방법 간단하게 저랑 같이 15초 안에 끝내고 바로 오늘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모든 시험 문제 첫 번째 순서는요. 시간 단축이에요. 시간 단축하는 방법은 당연히 각 영역별로, 각 부분별로 다르겠죠. 쓰기 1부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휘를 배우라는 거니까 시간 단축한다는 말은 어휘를 묶어준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죠? 묶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주 함께 쓰는 호응 어휘들 찾아줘야 되고요. 덧자, 양사, 개사 이런 거 여러분들 찾아서 뒤에 명사까지 묶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 구조를 파악하라는 말은요. 이 문장이 기본적인 구문을 묻는 건지, 이 기본적인 구문을 묻는 건 어휘 지식이 필요하겠죠. 시험에 잘 나오는 건 각종 구, 특별한 동사, 오늘 시험에는 뭐가 출제가 됐어요? 值得, 뭐뭐할 가치가 있는 뒤에 동사를 또 가지고 오는 문제가 출제가 됐죠. 자, 그리고 특수구문은 이러한 글자가 보이면 이거는 특수구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험에 어떤 글자가 보였어요? 네, 이 첫 번째 바자 글자가 보였죠. 그러면 바자문 글자가 보이면 어휘 지식도 필요하지만 어법 지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세 번째, 마지막에 해석하는 겁니다.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단어를 다 한국어로 바꾼 다음에 한국어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제일 위험한 문장 배열 방법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고민도 하지 않고요. 틀렸다라고 인지 과정 없이 바로 정답을 체크하게 되거든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석은 맨 마지막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오늘 시험에 어떤 것들이 출제가 되는지 유사 문제 유형. 난도가 높았던 문제 네 문제 살펴보고요. 난도가 낮았던 평이했던 문제 네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거. 자, 요 문장 같은 경우는 물론 제가 이제 실제 시험에 나왔던 어휘들을 일부 바꿔 출제가 됐습니다. 바꿔서 문장을 나열해 봤는데요. 자, 요 어휘가 출제가 됐어요. 빙. 자, 요거를 갖다가 생소하게 느꼈다면 충분히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 문장이었어요. 빙. 뭐뭐에 의거해서 뭐뭐를 근거로 뭐뭐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부탁하는 거죠. 이 뭘로 영수증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짱빈을 바꾸라라는 게 출제가 됐죠. 그렇죠? 두 번째 난도가 높았던 문제는 역시나 이런 문장 좀 보세요. 그녀는 있다. 누가 있다? 여기 보니까 남편이 있는 거예요. 맞죠? 이 남편을 꾸며주는 순서가 어떤 남편이냐? 그런데 이 남편이 사람이죠. 형용사를 갖다가 꾸며주고 싶은데 두 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글자 썼다? 집, A, 요, B. 자, 요 구조 가지고 썼습니다. 이번 달 저한테 현장 강의 들은 학생 중자람 이거 강조했습니다. G, A, 요, B. 요 표현은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요, A, 요, B로 바꿀 수도 있는데 이 요, A, 요, B는 문제를 출제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출제하면 정답이 두 개가 되겠죠. 반드시 G, A, 요, B.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누굴 꾸며주는 거죠? 라오공을 꾸며주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근데 이런 표현을 몰랐다면 어렵다라고 느꼈었을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역시 구조가 동일한가요? 자, 그녀는 이다, 뭐다? 저 끝에 있는 뚜이셔다 라는 게 문장 뼈대가 되는 거고요. 여기 보면 值得 뒤에 뭐가 나와 있어요? 동사 나와 있죠. 배울 가치가 있는, 배울 만한 竞争对手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 문제 이 자리에는 뭐가 출제가 됐죠? 그렇죠. 존경할 만한 이런 게 출제가 됐죠. 구조는 똑같습니다. 자, 이어서 4번 가볼까요? 4번. 이 문장은 지난달에 똑같이 출제가 됐던 문제가 오늘 시험도 똑같이 출제가 됐어요. 보면 슈앙팡, 쌍방이 지금 여기서 짜이는 어떤 의미다? 정짜이, 뭐뭐하고는 중이다라는 의미죠.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 수学问题. 지난달 시험 문제 여기 자리에는 학술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이렇게 해서 동일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물론 받자문, 우리 받자문이 또 출제가 되는데 받자문도 어렵다라고 느끼셨을 수 있어요. 근데 받자문 치고는 간단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전함의 받자문은 평이한 문제에 넣어봤어요. 이어서 네 문장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5번 보면요. 어렵지 않았어요. 新职员的工作能力. 자, 여기에 시험 문제 개인 능력 뭐 이런 걸로 바꿔 쓸 수 있겠죠.
추서 이런 요 형용사, 시험에 자주 같이 나오는 형용사가 하나 더 있죠. 어떤 글자 자주 같이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오는 글자죠. 투, 추. 자, 요 글자와 같이 시험에 출제가 자주 되죠. 듣기에선 하나를 들려주고 하나를 정답으로 체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오늘 시험에는 둘 중에 하나 어휘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6번 문장 보겠습니다. 6번 문장 보면 또이 别人的评价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非常在意 신경 쓰다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오늘 시험 문제는 여기서 他对别人的情绪非常敏感 이렇게 출제가 됐죠. 다른 사람의 정서, 기분, 감정에 좀 민감하다라는 얘기죠.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문장 보면 이 문장도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어요. 现代的科学技术发展越来越 이렇게 출제가 됐죠. 자, 마지막 8번 문장입니다. 받자문이죠. 자, 받자문 항상 받자 뒤에 못 쓴다. 처치 대상 관련 자료를 맨날 받자문에 나오는 장소는 서랍이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됩니다. 서랍 자체가 5급 명사이기 때문에 放在了抽屉里 자, 이렇게 나열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중잘남이 이 받자문이 쉽게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쉽게 나왔냐? 학원을 다니거나 본인이 참고서 학원 교재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 받자문 나올 때 출제 포인트는 이 부사가 이 앞에 나오는 게 항상 출제 포인트고 많은 가르치시는 분들도 그걸 강조합니다. 근데 올해 받자문 나왔을 때 이 부사를 묻는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았고 그냥 어휘를 잘 가지고 배열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래서 5급 시험이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꼼꼼한 독해 정확한 어휘를 축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가 좀 더 많이 출제가 된다. 아시겠죠? 자, 오늘 쓰기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宣传, 홍보하다 라는 어휘가 출제가 됐고요. 产品, 제품, 调查, 조사하다, 分析, 분석하다, 意见 이런 어휘가 출제가 됐습니다. 모범 답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想要宣传公司的产品应该怎么做呢? 나와 있죠. 물어보는 걸로 시작을 하네요. 想要宣传 선전하다 라고 읽는 게 아니라 홍보하다 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회사의 제품을 홍보하길 원한다면 应该怎么做 어떻게 해야 될까 물었죠. 첫째, 그렇죠? 둘째, 그리고 셋째.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쓴다면 짜임새 있게 글을 전개할 수 있겠죠. 첫째 뭐예요? 做好 잘해야 된대요. 뭘 잘해야 돼요? 홍보 계획을. 또 잘해야 된대요. 뭘 잘해야 돼요? 시장 조사를. 또 뭐 해야 된대요? 자세하게 분석 연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听取 들어야 된대요. 어떤 것을 다른 사람의 의견을 这样 이렇게 해야지만 할 수 있다. 做好 뭐를 잘할 수 있다? 홍보를 잘할 수 있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100번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0번 그림은요. 딸이 엄마에게 목도리를 둘러주는 그림이 출제가 됐습니다. 목도리 어려운 어휘가 아니어서 쉽게 쓸 수 있던 그런 그림 문제였습니다. 저는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엄마의 생일이에요. 我给妈妈 그렇죠. 엄마에게 직접 制作了 만들었다라는 거죠. 뭘 만들었어요? 一条围巾 이런 웨이 뭔가 둘러싸고 감싸는 거고요. 그 다음 글자는 수건입니다. 자, 어떠한 수건 같은 거 둘러싸고 감싸는 거 목도리 또는 스카프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制作了一条围巾 했다라는 거죠. 我把围巾 그렇죠. 나는 어떤 것을 목도리 스카프를 따이짤러 둘러드린 거예요. 어디에다가? 그렇죠. 엄마의 목에다가. 엄마는 말씀하셨습니다. 편안하고 그리고 뭐하다? 아주 예쁘다고요. 나도 뭐했다? 매우 신난다, 기쁘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100번 문제는 점수를 주는 문제였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저는요. 시험 중국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전문가고요. 해커스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강의 이러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온라인 클래스, 현장 강의 녹화된 버전, 그리고 인터넷 강의로도 만날 수 있고 모든 질문에는 제가 직접 다 답변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수업의 특화된 특징으로는 이 소리학습 훈련을 같이 하고 있고요. 다양한 플랜 B 자료가 있고 지푸라기 같은 자료들도 있다라는 거 현장 강의 오면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 나는 시험을 한번 더 봐야 된다 혹은 나는 시험을 준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해커스로 오셔서 저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험 보신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